자, 의료기기를 하려면 기술문서, 그 제품의 이력서를 허가를 받고 이제 실제 행정적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시험 성적서가 중요한데, 그 시험 성적서는 뭐 국제 규격이나 국가 규격이나 고시, 기준 규격 이런 것들에 공인된 시험 규격으로 시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종류들은 어떤 게 있다. 특성별로 정기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생물학적 실험인 것도 있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거기까지 해도 이제 판매는 못한다. 왜? 제조시설에 대한 GMP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GLP 서티를 받지 않으면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GMP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GMP가 뭡니까? 그죠? 의료기기 GLP는 뭐냐면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Good Manufacturer Practice예요. 그래서 우수 제조 시설.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체는 GMP를 하고 실험실, 생물학적 실험을 하는 실험실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실험은 GC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GMP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예전에는 2003년 이전에는 그냥 했어요. 그런 GLP 규정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조시설이 뭐 클린룸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 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이력서는 잘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제조하는 환경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보니까 의료기기를 만들면 안 될 곳에서 만들고 있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본 거죠. 왜냐면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저도 이제 제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시스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아카데믹한 걸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화학과는 화학과 특성에 맞게, 생물학과 바이오 쪽은 바이오 특성에 맞게 공부를 배웁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경험하게 된 걸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여기 조결하다가 국립보건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직으로 하고 거기서 대학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90년도에. 그때는 딱 가니까 거기는 화학 베이스, 금속 베이스 뭐 이런 거만 하니까 미생물 베이스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환경하는 분들이 저랑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하고 뭐 정수기에서 뭐 세균 검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거만 하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이제 분해해서 뭐 아까 말한 금속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GC도 해보고 LC도 해보고. 그때는 정말 짜증났어요.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나 이런 자괴감.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땐 국립보건원은 정말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였고, 이 화학연구원은 거의 화학 베이스, 금속 베이스가 주 업무인데라 제가 1호 바이오맨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혼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실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딜레마에 많이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배들이 저녁에 술 많이 사주고 해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의료기기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의료기기를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셋업을 시키고 동물 실험 빼니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선배들한테 동물 실험도 좀 했고 제가 이제 면역학 바이러스 이런 세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험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료기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GLP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GLP 식품양품안전센터로 그 객원연구원을 갑니다. 1년 동안 가서 세포독성실에서 1년 동안 유전독성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실에. 그래서 나타라는 곳에서 호주의 이제 그런 기관인데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뭐 그냥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그분이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너 이거 배지 만들었을 때 멸균은 어떻게 했니? 그래서 멸균 뭐 우리 나 맨날 하던 대로 121도 15분 15분인데 다 돼. 명확한 거야 그거는. 어떻게 증명하니? 야 무슨 소리야. 121도씨 15분 15파운드에서 하면 1.2기압에서 하면 미생물 교과서에 나와 있어 다 된다고. 근데 너는 그걸 부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실제로 증명해봐. 충격이었습니다. 화가 이만큼 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열받게 하는. 그 다음에 너 배양기가 있는데 배양기에 31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유지된다는 거 어떻게 보증하고 있니? 뭐 이런 질문. 너 크림벤치를 쓰는데 크림벤치 UV는 제대로 점검하고 있고 그 안에 필터는 점검하고 있고 뭐 이래서 크림벤치가 정말 깨끗한 거 어떻게 보증하고 있니? 배지를 만들었을 때 배지의 성능이 나오는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나는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생물을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과정에 그 마지막 논문을 남겨놓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말 프라이드가 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예요. 나도 이 분야에서는 정말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안 해, 속으로. 빨리 가, 너네 나라는 돌아가.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테크니컬 노트라고 해서 너 요번에 접수한 거 내가 미리 뭐 하러 왔는데 화학 쪽은 접수를 시켜준대 미생물 쪽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테크니컬 노트를 줄 테니까 그걸 보고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에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주고 갔어요. 그걸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얘기. 어디서도 한 글자도 안 그렇게 주는데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졸려가지고 야간하다가 막 실험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종군당에 있는 QC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하니까 야 엄마 그거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눈이 번쩍 떴어요. 이놈은 나보다 먼저 이런 경험을 했구나. 너는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미국 FDA 실사 우리 나오면 당연히 그거 해야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금방 갈게. 그래갖고 저희는 당산동에 있었고 구로동에 옛날에 종군당이 있었거든요. 쫓아갔습니다. 그걸 내보내고 이거 우리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누군가한테 내가 내 실험이 정확하고 틀림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 고객이 너는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배지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썼니? 야 미생물 밥을 만드는데 상한 걸 썼으면 너는 그때부터 잘못이다.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멸균을 했을 때 그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 멸균이 깨졌을 때 오염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결과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장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유효성,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을 잡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업계에서는 거의 이 제약 빼놓고는 의료기기에서는 처음이에요. 의료기기에서는. 근데 96년부터 제가 97년에 일본에서 오고 97년에 SGS에서 저한테 컨택이 옵니다. CE를 하는데 한국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 의료기기 시험 검사를 한 경력이 있으니 우리랑 그 같이 서브 컨트랙트를 맺어서 이제 심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그 교육을 갑니다. 영국에 그 교육을 갔더니 의료기기에 대한 시스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멸균 벨리데를 하루 종일 그 교육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존슨앤존슨은 다국적 기업이 책을 써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BI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BI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 당시에 깨쳤던 건 뭐냐면 내가 운문한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내 한 제품, 내가 만든 제품, 실험실은 내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신뢰성이 있다. 그 다음에 추적성이 확보된다를 보증시켜주는 거더라고요. 스텝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트랜스퍼빌리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험실은 GLP도 하지만 동물 실험실에, 그죠? 공부를 해보니까 시스템은 어디서 왔냐? 이것도 국제연합기구에서 왔습니다. ALAC이라는 데 있어요. 아시아 퍼시픽 시험소 인증기구. 거기서 각 나라에서 하라. 그 다음에 ISO 17025는 실험에 대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은 코라스를 하는 데서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라. 코라스를 따면 ISO 17025 시험소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뭐 분석 이런 실험도 잘 해야 되지만 시스템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딱 요건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지금 처음 들었는지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QC를 가시던 분 또는 실험실에 가시는 분, 의료기기의 제조소를 가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험소는 17025, 검사는 17020, 그 다음에 식품에서의 특별 요건은 뭡니까? 햇셉. 그죠? 동물 실험은 GLP. 햇셉은 뭐냐?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예요. 햇셉이. 해저드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집중 관리하라. 그게 미생물이에요. 식품에서는. 미생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저도 햇셉 심사원 교육을 받고 ISO 9000, ISO 14000 교육을 받았거든요. 심사원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용도 폐기가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MP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요건에 정해져 있는 것대로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설계가 잘 됐냐 못 됐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밸리데이션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제품 생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기기를 원자재부터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리를 해서 나가서 이 제품이 돼서 나가서 뭐까지?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까지. 시장에 나갔을 때 부작용까지도 관리를 하는 게 GMP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를 묶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GMP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도 잘 안 돼. 물론 제가 강의한다고 이해를 100%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MP가 뭐라는 거, 어떠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떼어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 시스템에 지금 의료기 총괄 책임자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높은 사람이 돼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코라스 심사원입니다. 코라스 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회사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 알만한 이런 미생물 하는 식품회사 이런 데 다 실험실이 있어요. 백화점도 다 실험실이 있어요. 품질 실험실. 그런 데서 제가 평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GLP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냐? 제조를 하고서 이 완제품이 안전하고 안정한 제품이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체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제3자한테. 고객이 불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을 봅시다. 대상은 정의는 그렇고 대상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서류로 가름하는 데도 있어요. 직접 안 가고 서류 심사하는 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많이는 안 다니지만 한 12회 정도 다니고 있는데 9월 초에는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그 신장기 혈액 여과기 신장기용 혈액을 그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게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게 되죠. 대부분은. 그것이 제대로 된 시험 제조소에서 생산된 제품인가를 제가 직접 가서 4일 동안 심사를 합니다.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는 꼭 받아야 된다. 왜? 기술 문서만 딱 받아놓으면 판매를 못 하는데, 판매를 못하면 의료기기 허가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요 해당되는 사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표준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ISO 13485 2016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3년 거를 올 7월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접수가 7월 1일로 이후에 접수한 제조업체는 2016판으로 해야 돼요. 위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이제 동등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MP 기준도 ISO 13485 2016년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한국적인 사항이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똑같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미국 심사 갔을 때 얘기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2000년 그때는 ISO 13485가 안 나왔어요. ISO 9000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공산품 하는 공장들 시스템. 거기다가 MDD 요건,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트리 해서 그 요건, 의료기기, 유럽의 의료기기 디렉티브, 그 지침, 그걸 갖고 했어요. 제가 직접. 근데 2003년에 요걸 만들었어요. 이 규격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좀 더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실험이 다르다. 그래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법체계가. 여러분들. 의료기기법이 2003년에 공포가 됩니다. 법률로. 그 다음에 법률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2014년에는 시행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이렇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 이게? 의료기기 관리하는 게?
약사법이 있었어요. 이 이전에는. 여기에 체질진단법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나갈지 내년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고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 체계가 헌법부터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대통령 이렇게 딱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GMP 기준 적용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업자 또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 우리가 오픈을 해가지고 내가 기술문서를 허가를 받고 GMP를 허가받을 때 처음 할 때 하는 거를 최초 심사.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정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3년 되기 전에 신청을 해갖고 3년 안에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안 받았다. 문 닫아야 됩니다. 생산 못 합니다. 추가 시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품목군에 있는 거를 내가 했어요. 주사침류에 대한 품목군에 있는 제품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 같은 품목군에 있는 거를 추가해서 생산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외과용 정형용품은 다른 품목군이에요. 주사기는 다른 거예요. 그 품목군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 추가 심사를 해야 된다. 그냥 했다가는 그건 무화과입니다. 그 다음 변경심사. 소재지가 변경됐습니다. 내가 이 A라는 지역에서 공장을 하다가 이게 좁아. 그래서 B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P 규격과 제정 근거를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사고나 부작용, 고객 분만의 원인이 되는 부적합 제품을 설계하면서부터 제조 과정부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ISO 9000 품질 시스템 규격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9000 시스템을 근간으로 의료기기 규제적 요건을 포함한 이제 ISO 13485가 국제규격이 96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13485 국제규격을 준용한 KGMP 규격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SO 9000에 의료기기 특별 요구사항이 포함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하다가 ISO 13485 2016년판으로 현재는 심사를 하고, 한국의 GMP 기준은 여기랑 거의 이거 전체를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것만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 규격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기준 시스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심사의 종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뭐 서류 심사도 할 수 있고, 현장 심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지정을, 심사기관은 기관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4군데밖에 없어요.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4군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단독으로 하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등급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하는데, 그냥 단독으로 하는데, 4등급 이상부터는 3등급에 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 직원랑 같이 합동 현장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등급 의료기기를 간다. 만약에 이탈리아를 간다. 그러면 그게 제조하는,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서울에 있다. 강남에 있다. 그러면 서울청의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심사를 4일 동안 합니다. 합동 심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 직원이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게 갖다 쓰는 겁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이게 전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원자재부터 들어오는 거를 관리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하냐? 문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가 없는 거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죠? 도큐멘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문서는
관리하는, 양식에다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실제 어떻게 하라고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을 책임하는 대표자 또는 품질 책임자, 경영을 위탁받은, 품질 관리를 위탁받은 책임자가 품질 방침, 품질 목표, 그다음에 경영 검토, 책임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품질은 우리 고객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게 철학이에요. 이 회사에. 이 철학적인 방침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목표는 뭐냐? 올해 나는 불량률을 5%다. 그죠? 고객 불만율을 3%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매년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검토는 뭐냐? 우리가 1년 동안이나 또는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하든 어떤 기간에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어떤 생산을 했을 때 어떤 불량률이 많이 났는가? 어떤 고객 불만이 많이 났는가? 이런 품질의 어떤 특성들을 통계 처리해서 다시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검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똑같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엿장수가 엿을 어떻게 만들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죠. 그죠? 근데 제품은 엿장수 마음대로 대표자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뭐에 움직여서 만들어요? 설계에 의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요. 왜 시스템을 하냐면 제조 기록을 하잖아요. 문서하고 기록 관리를 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때 만든 사람이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냐, 그때 만들었던 기계가 정말 유효한 성능을 내는 기계로 만들었는가, 그때 환경은 문제가 없었는가, 그때 재료를 썼던 거는 문제가 없었는가, 이걸 다 기록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추적성 있게 되는 거, 트랜스퍼비트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뢰성, 릴라이어틱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해보면 이펙티브니스 하냐,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적이냐. 아니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거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정신도 없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1348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PDCA 사이클을 그려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 들어보신 분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PDCA 사이클. 플랜. 계획을 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6월 26일부터 바이오 캠프에 당국대학 천안에 와서 내가 바이오 캠프를 듣겠다. 이게 계획이었잖아요. 실행을 해요. 실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획은 되게 잘 세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행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실행하는 동안에 끝나고 나서 뭐가 잘못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실행하는데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 것인가? 늘 여러분들은 우리 몸속에도요, 자연적으로 DNA를 리페어하는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 리페어 시스템과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이 몸과 건강한 그 정신이 유지돼야 이게 잘 고쳐져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점점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 보여요. 젊음이 좋다는 게 저는 어른들이 괜히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50대 이상이 되면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반성하고 두에서 반성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C가 뭐예요? correct. 고치는 거예요. 시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PDCA. 또 액션을 하는 거죠. 다시. 이거를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품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카파. 카파가 뭐냐면 correct action, precaution action이에요. 시정 조치, precaution 예방 조치예요. 근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시정은 이미 사후 관리예요. 이미 소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프리코션 액션은 소를 잊어먹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PA, 카파라고 하는 용어 중에 PA라는 거를 많이 해요. 예방 조치, 사전적인 예방. 내가 뭔가 감기가 들릴 것 같은 기운이 오잖아요. 뭐 으실으실 축구하면 빨리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한 데 가서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무리를 하게 되면 감기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래서 경영 책임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 야, 품질 책임자는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요번에 규정이 바뀌었어. 근데 규정 바꾼 사람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번에 갑질법이 생겼어요. 갑질법. 제가 저기 뭐야, 이 밑에 직원이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약간 올라가니까 그런 게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 된다. 그지? 서로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제 소장이니까 이제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이 생기니까 애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 소통하자고 그래서 뭐 술 먹고 이런다고 소통 되겠습니까? 그 느낌이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규정이 바뀌었으면 이메일도 보내주고 모여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내가 하는 업무에 실제로 바뀐 양식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원, 인적 자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죠? 시스템도 아니에요. 시스템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여러분 사람 인력보다 더 중요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다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사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고 그 수준이 되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그죠? 자격이 안 되면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시설이 없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장 시설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설계 파일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공정 위탁을 주는 겁니다. 너는 생산 잘하잖아. 너 이런 거 해봤잖아. 그럼 내 제품은 생산해줘. 대신 내가 설계도만 줄게. 전 공정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하려면 제조 의뢰자가 아닌 제조자는 기반 시설이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해야 되고 변하는 거 이런 게 많아요. 제가 94년부터 이 업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심사원도 하고 평가사도 하고 뭐 우리 직원들 뭐 교육도 하고 저는 식약청도 교육하고 정보원 가서도 교육하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몰라요. 잘. 그만큼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특히 메디컬 디바이스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1년만 이쪽에 조금 소홀하면, 금방 뒤처진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늘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 갑시다. 2분만. 한 10분 일찍 끝내드렸는데, 작전 실패해요, 오늘. 어쨌든, 거의 끝났으니까.
클린룸 밸리데이션을 ISO 14644에 있어요. 그게 이만큼 됩니다. 복사하면. 한 권에 이만큼 파일. 저희 GLP는 건물 자체가 클린룸입니다. 제가 2013년 12월 16일 날 화순에 그 저희 연구소가 져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GLP 준비를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하잖아요. 건물 지려면. 설계 밸리데이션부터 이 퍼포먼스 다 짓고 나서 제대로 졌다는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녹십자 EM이라는 데서 했어요. 한 1억 얼마 줬어요. 그 자료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린룸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유체 효과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공기 이 정화 시스템, HVAC 시스템, AHU 뭐 이런 데를 다 지하에 있는 그 시설들 다 가서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제가 교육을 이제 시키러 다니고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따서 이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설계. 자, 이제 밸리데이션 교육을 또 제가 시킵니다. 밸리데이션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 5, 6년 전에. 밸리데이션 자체를. 밸리데이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말을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 제일 어려워. 표준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이제 생물심의위원이거든요. 케이스 쪽도 그렇고. 올라오는데 한국어로 제일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유효성. 뭐 유효성은 뭐 내가 뭔가가 자 설계 유효성 그럼 뭐예요? 설계를 제대로 했구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뭐냐면 어떤 밸리데이션 IQ, OQ, PQ를 합니다. IQ는 뭐예요? Installation Qualification. 설치 검증이에요. 퀄리피케이션이. 그래서 검증하는 거예요. 맞는지 실제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IQ, OQ, PQ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밸리데이션은 뭐냐? 내가 그 행위가 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멸균 밸리데이션. 내가 한 멸균은 정확히 멸균이 됐습니다라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해 주는 게 유효성 보고서, 밸리데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지, 내가 개념을 좀 바꿔주세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하셔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멸균에 대한 밸리데이션, 클린룸에 대한 밸리데이션, 세척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수송에 대한 밸리데이션. 내가 수송을 하는데 내가 아프리카 어디 가든 내 수송에는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데는 이 제품이 안전하게 간다, 유효하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툴을 가지고 또 국제 규격을 갖고 다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 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계 개발에 대한 부분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아웃풋이 돼야 되고 설계 입력 과정에서 어떤 게 잘못됐냐, 어떤 게 잘 됐냐. 그 다음에 IQ, OQ, PQ를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죠. 설계가 잘 돼야 돼요. 그죠?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설계가 잘 돼야 이게 동선의 구조라든지 이게 뭐 기초, 이번에도 뭐 광주에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저기가 건물이. 그래서 이런 설계가 잘못되면 밸리데이션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했을 때 어떻게 구매하고 있나. 내가 구매하는 업자들을 평가를 하고 그 구매품에 대해서 검수를 했을 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내 요건에 맞는 것들이 구매가 되는가.
또 생산을 했을 때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그 로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불량품은 어떻게, 부적합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설치, 나중에 제품을 내버려서 설치는 우리가 직접 장비 같은 거 설치해 주잖아요. 설치는 제대로 해주는 건가. 거기서 IQ, OQ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해주고 제대로 설치됐습니다.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식별을 하는 겁니다. 식별은 뭐예요? 라벨지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A라는 거고, 이거는 검사된 거고, 검사된 거 붙이고. 이게 라벨지가 돼야지 이게 구별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추적서. 그런 라벨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트랜서빌리티. 추적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거꾸로 쭉 봤을 때 추적이 안 되면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러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 배치 레코드가 있어요. 한 제품을 집어요. 집어서 이 제품이 처음부터 제품 나가기까지 쭉 어떻게 들어왔고, 원재재는 어떻게 들어왔고, 그때 입고 검사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당시에 썼던 장비, 그 당시에 교정은 돼 있는지, 사람은 제대로 누가 했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쫙 다 해보면 나와요. 그게 잘못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제 위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제품 실현에 대한 문제고, 위험 관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리스크 어나리시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신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대학을 마치고 아니면 대학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냐. 여러분들 취직만 하면 다 지금 100% 막 날 것 같죠. 그럼 취직하고 나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꼭 이제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한 산을 넘어야 그 다음 산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산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관리를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4971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아까 시정조치, 커렉티브 액션. 예방조치, 프리코션 액션. 카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감사를 내는 거예요. 내부 직원들이 내게 잘 됐는지 보고 잘못됐으면 또 항상 고치는 거예요. 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불량률이 이쪽 분야에서 많이 나. 왜 그렇지? 원인 분석은 뭐지?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린 이 분야에서 요번에 이만큼 줄여보자. 이런 통계를 가질 수 있어요. 몇 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면,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처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검토를 해서 경영자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 목표, 품질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아셨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4개의 축이 쫙 돌아갑니다. 늘 돌아가야 됩니다. 쫙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인증체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품목허가라는 건 뭐예요? 기술 문서를 허가받는 게 품목을 허가받는 거예요. 너 이 품목 허가해도 좋아 하는 게 기술 문서. 아까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기술 문서를 인정받고 나서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GMP를 먼저 하고 품목 허가를 일괄적으로 같이 하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순서라도 해보면 이거 다 됐는데 이거 받느라고 시간이 걸리졌는데 또 이거 끝나고서 하니까 동시에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하는 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개정사항들 있어요. 그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348하고 약간 이제 그 고시하고 좀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GMP라는 것까지 다 받아야 의료기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허가제도가 정리를 보면 의료기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품목과 뭐 등급을 알면, 그 다음에 기술문서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술문서 속에는 내 제품에 맞는 성적서가 들어가야 된다. 생물학적 실험 데이터라든지 또는 정기적인 안정성 실험이라든지 전자파 실험이라든지 성능 실험이라든지 물리화학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특성에 맞게 실험을 해서 하든 아니면 기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서 기술문서를 받으면 반만 받은 거다. 품목 허가를 받은 거다. 그거는 기술문서를 허가만 받은 거다. 그 다음에 GMP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GMP를 같이 동시에 기술문서랑 같이 접수를 해서 일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전경은 관악산이 저 위에 있죠. 저 뒤가 관악산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가 선거관리위원회고 요 밑이 역사편찬위원회. 요 뒤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산 넘어가면 여기 정부청사가 있죠. 여기 연주대예요. 저희가 7개 동이 이렇게 있어서 예전에 이제 국가표준원 실험실인데 이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는 이제 생물학적 실험 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인천에 또 건축 토목하는 실험, 울산에 또 이런 작은 스케일로 또 종합실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이 중전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요 오동에 보면 전기 실험하는 챔버들, 전자부 챔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먼저 보시고 기회가 되면 또 과천에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험 문제를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